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패스 오브 엑자일 2 얼리 액세스 핵심 요약 정리 그리고 전작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리 액세스 일정입니다. 한국 기준 12월 7일 오전 4시에 오픈하고 사전 설치는 12월 6일 오전 10시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예정이고요. 기존 $480 이상 서버 공헌자나 서포터팩 구매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인 찬스 쓰면 무료고요. 정식 오픈 시 완전 무료입니다. 얼리 액세스 기준 모든 포인트 아이템이 연동된 건 아닙니다. 얼리 액세스 기간 중 업데이트 규모에 따라 하드 리셋되거나 패시브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일시정지 기능이 생겼습니다. 월드맵을 보거나 패시브 창을 열거나 할 때 게임이 일시정지됩니다. WASD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해도 되고 패드로 해도 됩니다. 패드랑 마우스 전환은 옵션에서 딸깍하면 됩니다. BOE2에 없는 창고는 일반 창고로 제공됩니다. 포인트 아이템은 정시 오픈 전엔 다 연동할 거지만 아직 연동 안 된 게 있을 겁니다. 12월 7일엔 6개 클래스와 12개 어센던시 가능합니다. 얼리 액세스 기간 중 어센던시 변경 불가능합니다. 하코에서 죽으면 속고됩니다. 서포터팩 판매로 얼마나 몰릴지 예상은 했는데 변수가 많아서 확신은 어렵다고 합니다. 100만 명 기준으로 테스트 많이 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서버 이슈 발생 시 렉보다는 10만 명 정도가 튕기는 등의 문제일 거라고 합니다. 적 생명력 바 옆에 일정 시간 동안 넣은 피해가 표시됩니다. 시야 범위가 미니맵을 밝히는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로아 탑승 스킬잼으로 로아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마을에 가도 플라스크 자동 충전 안됩니다. 우물을 클릭해야 충전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재밌어서라고 합니다. 마을의 후드 쓴 자가 아이템을 한 번에 감정해줍니다. 마을에서 골드로 아이템 구매 가능합니다. 초반에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박하지 마세요. 액트마다 저항이 10%씩 감소합니다. 액트 다 밀면 60% 감소인데 단계적이라 전작보다 빌드업에 편할 것 같습니다. 액트 스킵 없고요. 액트는 6까지 있고 1에서 3까지 25시간 예상된다고 합니다. 4에서 6도 분량은 25시간인데 레벨이 높아지니까 한 15시간에서 20시간 걸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얼리 액세스에선 1에서 3까지 가능합니다. 자동 모드로 1에서 3 한 번 더 하고 엔드게임 갑니다. 맵에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몹들도 리젠됩니다. 보스에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엔드게임 중에 죽으면 맵 실패입니다. 실패되면 못 지나갑니다. 액트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잡목도 빡셉니다. 일부러 어렵게 했다기보단 전투 경험 중시하다 보니 어려워졌다 합니다. 맵 레이아웃은 고정인데 매우 넓다고 합니다. 액트에서 파티 플레이 시 죽은 동료 살릴 수 있습니다. 엔드게임에선 못 살립니다. 엔드게임에서 원코입니다. 원코. 보스전에서 포탈 못씁니다. 대신 탈출 기능이 있어서 포기 가능합니다. 서버 렉사 방지용이라고 합니다. 재접근에도 15분간 접속 종료한 곳에서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기다릴 거 아니면 보스전에선 탈출 눌러주세요. 포탈 스크롤 없습니다. 그냥 포탈 쓸 수 있어요. 스페이스바로 구르기 가능합니다. 구르기에 쿨다운 없고요. 구르는 거기는 이동속도랑 똑같아서 막 구른다고 이동속도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스킬 사용 중에는 이동 가능합니다. 대신 느려져요. CC기가 빌드업 가능해졌습니다. 임계치까지 채우면 장시간 CC기가 유지됩니다. 보스도 예외 없고요. 번개도 하드 CC 생겼습니다. 징표는 저주가 아닙니다. 로우 라이프 기준이 35%입니다. 희귀몹이 될 수 있는 몹 유형이 정해졌습니다. 해골전사처럼 허접한 몬스터는 희귀몹으로 안 나오고 해골 장군 이런 애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힛은 공격과 주문 구별이 없습니다. 방어도는 메커니즘 변화 없는 것 같고요. 회피나 막기는 공격과 주문에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패턴, 막 죽으라고 기모으는 패턴 이런 건 못 피하고 못 막습니다. 고개 키스톤 찍으면 모든 패턴 회피 가능합니다. 대신 회피가 50% 감폭돼요. 주문 억제 없고요. 일부 방패는 방패 올리기 스킬 달려있고 올리면 전방 피해 다 막아줍니다. 대신 막기 한개 도달하면 스턴 걸리고 일부 기술은 못 막습니다.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속도와 재충전까지의 시간이 너프됐습니다. 마나 기본 레버 속도는 버프됐어요. 근데 많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생명력 마나 에너지 보호막을 최대치의 2배까지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는 과충전 메커니즘이 생겼습니다. 블러드 메이지나 어컬라이트 오브 차율라 혹은 집중댐으로 잔류물 등을 주어서 가능합니다. 인보커도 에너지 보호막 2배 가능합니다. 흡수 메커니즘 단순해졌습니다. 피해 곱하기 흡수율 곱하기 적의 흡수 저항이 초당 회복됩니다. 마나 흡수는 공격으로만 가능합니다. 치명타 확률 100% 도달은 가능한데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치명타 확률 100%가 하이엔드 느낌이어야지 당연시 되는 건 별로라서 라고 합니다. 치명타 피해 배율이 치명타 피해 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기본 100%로 치명타 시 2배 피해를 주고 증가, 감속, 증폭, 감폭 등으로 스케일링 가능합니다. 이제 속성 컨버트에도 딜 스케일링은 최종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물리 피해를 100% 번개 피해로 컨버트했다면 물리 피해 증가엔 영향받지 않고 번개 피해 증가에만 영향받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물리 피해 퍼센트식이 아니라 그냥 추가 피해로 획득입니다. 추가 카오스 피해 30% 획득이면 데미지 비율이 어떻든 간에 30%만큼 카오스 피해 추가되는 겁니다. 저항 간통으로 0%까지만 도달 가능합니다. 저주 등으로 적 저항을 음수로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거리에 따라 정확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권능 인내 격분 충전에 버프가 사라졌습니다. 스킬 사용 조건이나 강화 조건으로만 쓰입니다. 충전을 소모하는 스킬은 충전 획득 불가하다고 합니다. 플리커 같은 거요. 마모기 타격이 적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30, 법업 20, 희귀 10, 고유 5 이런 식입니다. 출혈과 중독은 애쉬를 뚫습니다.
출혈은 생명력의 입힌 피해로 발생하기 때문에 애실로 막아낸다면 출혈 안됩니다. 카오스 면역은 애실이 담아가지고 카오스 면역이라 바뀐 출혈 중독은 메커니즘으로 안 뚫립니다. 이제 치면서 터진다고 원소 상태 이상 유발이 안됩니다. 확률은 히댐에 기반해요. 카오스 피해는 애실을 못 뚫는 대신 2배로 적용됩니다. 중독은 최대 1스택이고 상태 이상 피해는 명중 피해에 기반합니다. 지속 피해 배율 대신 해당 상태 이상 효과 증가 등으로 늘리는 듯합니다. 감정은 30% 증폭 고정입니다. 힘 민첩 지능 스탯이 주는 보너스가 강해졌습니다. 힘 1당 생명력 2, 지능 1당 만화 2, 민첩 1당 정확도 5, 스킬 잠가 장비엔 능력치 요구사항이 있고 보조잼은 개당 5씩 누적해서 요구합니다. 패시브 트리에서 스탯은 원하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5씩 늘려줍니다. 전작의 패시브 노드는 1325개, 이번엔 1500개 정도입니다. 패시브 숙련 없습니다. 사이언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기 어려워요. 총 12개의 클래스가 있고 2클래스씩 시작점이 같습니다. 시작점이 같은 2클래스라도 시작 지점 근처 노드가 다릅니다. 다른 클래스가 보면 또 달라요. 시작점마다 3가지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22개 패시브 포인트 획득 가능하고요. 무기 전문화 포인트 122개 안에 포함됩니다. 무기 전문화 포인트로 무기 슬롯 2개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해요. 카오스 속성 관련 수치는 소수 2, 3, 5, 7, 11 이런 거 사용합니다. 그냥 그게 어울려서요. 전직 시험이 2종류고 원하는 걸 전직 가능합니다. 섞어서도 되고 하나로만 해도 돼요. 엔드게임에선 전직 시험에서 특별한 주얼과 영혼액 획득 가능합니다. 영혼액은 룬과 비슷한데 더 유니크한 옵션이 있고요. 룬은 에트 3쯤이면 초반에 필요할 만한 옵션은 다 있을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주얼과 바알오브는 글로벌 드랍입니다. 바알 실현에서 바알오브가 잘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제 잼은 스킬 창에 박습니다. 최대 9개 스킬 6링크 가능합니다. 이제 보조잼 칸은 모두 연결된 직업이고 색깔 제한도 없어서 연결이랑 색채 오버 없습니다. 주얼 오버가 3종류입니다. 각각 보조잼 칸을 3칸, 4칸, 5칸으로 늘려줍니다. 보조잼은 단순히 피해를 올려주는 잼보다는 유특이나 편의성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보조잼 레벨 없습니다. 이제 다른 스킬이라도 같은 보조잼 연결 불가능합니다. 9개 스킬이 모두 다른 보조잼을 껴야 합니다. 장착된 보조잼 색깔별로 능력치를 5씩 요구합니다. 빨강 10개, 초록 5개, 파랑 7개였으면 힘 50, 민첩 25, 지능 35 요구합니다. 이제 미세공잼을 세공해서 원하는 스킬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드랍이나 퀘스트 보상으로 미세공잼을 얻습니다. 스킬잼이 이제 사냥으로 경험치 얻지 않습니다. 잼 레벨 올리려면 더 높은 레벨의 미세공잼을 세공해야 합니다. 미세공잼은 스킬 보조 영혼 3종류인 듯합니다. 스킬잼은 잘 나오는데 보조잼은 잘 안 나온다 합니다. 어센던시로 얻는 스킬은 캐릭터 레벨에 따라 잼 레벨과 보조잼 슬롯이 증가합니다. 80렙 정도의 6링 가능하다 합니다. 대신 메타잼, 트리거잼은 어센던시 스킬에 사용 불가합니다. 무기 기본 공격도 6링 가능합니다. 기본 공격이 생각보다 세다고 합니다. 무기 고정업의 스킬이 있다면 기본 공격을 대체합니다. 물론 6링 가능합니다. 아이템 스킬의 속개 숫자 몇 링인지는 아이템 레벨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기는 토템에 병합되었고 역학 폭발은 주문됐습니다. 변형잼 없고 바일잼 없고 바일잼은 나오더라도 순수 바일 스킬만 제공할 거라 합니다. 스킬마다 보조잼 추천 시스템이 있고 스킬잼은 사용 영상도 보여줍니다. 이제 밑줄 그어진 키워드를 누르면 설명이 나옵니다. 점화를 누르면 점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패시브나 장비, 보조잼 등 변경 시에도 DPS 변화를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오라는 파티풀 아니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프됐다고 합니다. 오라보드도 오라 셔틀보다는 저주를 걸거나 반각 스킬을 쓰는 등의 진짜 서포처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각종 트리거잼이 생겼습니다. 감전, 동결, 점화 등등 모두 정신력을 점유합니다. 이제 바로바로 트리거되지 않고 에너지가 최대치에 도달하면 한 번에 시전되는 형식입니다. 트리거로 장착한 스킬에 따라 에너지 요구량이 다릅니다. 전젠 지팡이가 사라지고 육척봉이 되었습니다. 12개의 클래스마다 컨셉 무기가 정해져 있고 무기별로 고정 옵의 개성이 뚜렷해졌습니다. 스킬도 거의 무기 제한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스킬의 무기 유형은 얼리 액세스에서 드랍되지 않습니다. 독약선의 쌍수 타격 등의 스킬 개발이 안됐다면 담검과 검은 드랍되지 않습니다. 같은 종류의 무기만 쌍수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미약인템에 티어가 붙어 나올 수 있고 감정시 높은 티어의 옵션이 등장합니다. 5티어 미약인템은 롤도 높고 필요없는 옵션 거르고 나와서 개쩐다고 합니다. 감정 후 크래프팅하면 일반템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숫자가 클수록 높은 티어입니다. 1티어가 제일 꽂았습니다. 이제 크래프팅 화폐가 액트에서도 잘 떨어집니다. 1장에서도 액젤과 제약 몇 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액트 진행하면서 꾸준히 장비 한 줄씩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화의 오브, 정지 여부, 후회 여부 없습니다. 후회 여부 대신 골드로 패시브 재설정 가능합니다. 진화 여부는 이제 확정적으로 한 줄 추가고 연금술은 4줄 희귀 확정입니다. 카오스 오브는 한 줄 삭제, 한 줄 추가입니다. 제작대가 사라졌습니다. 제작대 옵션은 룬과 영혼액, 메타크래프팅은 징조로 대체합니다. 소켓에 룬과 영혼액을 넣을 수 있는데 룬은 플랫댐 아니면 저항 한 줄 정도, 영혼액은 더 유니크한 옵션. 둘 다 장착 시 제거 불가하고 갈아 끼우는 것도 불가합니다. 정신력이라는 점유 전용 자원이 생겼고 이걸로 트리거, 오라, 연구 소환 등 지속적인 잼에 활용 가능합니다. 정신력은 세터 착용으로 늘릴 수 있고 액트마다 30 정도씩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크는 2개로 줄고 3개의 참 슬롯이 생겼습니다. 참은 그냥 아무 효과 없는 생수병에 주입의 오버랑 알터질해서 CC기 하나 발동 막는 겁니다. 예를 들면 625 스통인데 마시면은 철분 때문에 비력이 낮는 겁니다. 이제 의식에서 나오는 징조가 메타크래프팅 역할을 합니다. 에센스가 2종류고 일반에서 마법, 마법에서 희귀 이렇게 귓짓 아니라 태그가 한 개씩 고정으로 뜨게 해줍니다. 균열림 고정 옵션의 최대 퀄리티 50%로 바뀌었습니다. 엔드기어로 쓸 것 같습니다. 균열 보상이 기폭제고 환영 보상은 감정인데 감정은 성유 효과입니다. 탐험은 전작과 비슷합니다.
네, 탐험 화폐가 좀 간소화됐습니다. 성소가 선도자의 유물로 바뀐 것 같은데 아틀라스 패시브에는 성소라고 나오는 거 보니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틀라스가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안개를 밝혀가며 탐험합니다. 맵 대신 웨이스톤으로 인접한 지역에 입장 가능합니다. 웨이스톤 티어 따라 맵 난이도 결정됩니다. 아틀라스를 밝히다 보면 고유맵, 근신저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맵 클리어 조건은 모든 희귀 고유모 터치입니다. 이제 맵 보스가 4번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보상도 강화됐습니다. 아틀라스 지역의 아이콘으로 컨텐츠가 표시됩니다. 아틀라스 탑 먹으면 주변 시야 밝혀지고 탑에 석판 넣어서 지역 내 특정 컨텐츠 추가 가능합니다. 탑마다 일회용입니다. 타락으로 오염된 지역엔 이상한 거 나옵니다. 이게 몬스터 나옵니다. 아틀라스 바이옴에 따라 맵 레이아웃 결정됩니다. 맵핑하다 죽으면 끝입니다. 해당 지역은 통과 못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인접한 모든 지역을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포탈은 6개입니다. 템 주워 나갈 수 있게 하면서 지도장치 팔아먹은 것 때문도 있다고 합니다. 찐 최종 보스는 3개의 보스 잡고 열쇠 얻어야 도전 가능합니다. 3개의 보스는 각각 2개의 중간 보스 데리고 있고 중간 보스 다 잡고 보스 도전 가능합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죽으면 걔네가 도망가서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얼리 액세스 엔드게임에서 만날 수 있는 랜덤 인카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도자의 유물, 금고, 에센스, 균열, 의식, 환영, 탐험, 타락. 아틀라스 패시브가 종류별로 분리되었습니다. 맵핑, 균열, 탐험, 의식, 환영, 최종 보스 기본도 있고 그냥 맵핑에 있는 보스도 있습니다. 맵핑하다 보면 맵핑 포인트 얻고 해당 컨텐츠 최종 보스 잡으면 해당 컨텐츠 포인트 얻습니다. 포인트를 더 얻으려면 해당 컨텐츠 난이도를 올리는 노드를 찍고 보스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모두 찍어볼 수 있지만 한 컨텐츠의 모든 노드를 찍을 수 없게 됐습니다.